자,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김 기자, 정경심 교수 결국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0시 5분쯤 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제 비가 오는 와중에도 모였고요. 응원하는 목소리, 응원하는 피켓 등을 들고 정 교수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정 교수가 석방해서 나오는 모습, 저 길에 촛불 같은 것들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장에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왔었거든요. 좀 충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자, 이제 정경심 교수님께서 나오시는 정경심 교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제 새벽 0시 5분쯤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색 재킷 차림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보셨고요.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찬반 좀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좌측은 문구 그대로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쪽, 오른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비판하는 쪽이죠. 부끄러운 조국이라는 팻말, 그 문구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두고도 좀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우리 최수영 교수께서는 서울구치소 앞에 저거는 뭡니까? 저건 어떤 모습이죠? 김 기자? 응원하는 불빛, 휴대전화로 이제 플래시를 킨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를 비치면서 빛을 정경심 교수 쪽으로 비치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군요. 예. 최수영 교수는 어제 새벽에 있었던 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말 예. 밤 12시 비가 오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국론이 양분화되어 있구나라는 그 현장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국론이 양분돼 있다.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속이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이 꼭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석방이 돼서 나오는데 다른 사건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도 안 돼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지금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조우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외출 금지라든가 변호인 접견 금지라든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연락 금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은 또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만일 저기서 말을 맞춘다거나 해가지고 재판이 오히려 저쪽으로 좀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또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 그렇다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다른 사건과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수영 우리 평론가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넘어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 현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특혜입니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한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아까 우리 최 평론가 비슷한 취지의 말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석방 결정이 다른 사례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견주어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는 주거지 제한 등 그냥 아무 변호인만 접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석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배승희 변호사 반면에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재판부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요, 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좀 지키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구속 재판인데 다만 문제는 좀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고 또 비슷한 사안에서 왜 다르게 판단하느냐를 두고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2017년 10월 1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냐를 두고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면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했다. 근데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지금은 이제 정경심 교수한테는 이 구속 연장을 안 시키느냐? 그러나 이거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교회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누굴 만나려면 재판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등 사실상 구속과 같은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내보낸 반면에 왜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또 이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일관적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이런 문제도 없겠지만은 그동안에 보여준 거,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 정권의 인사들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붙인 그 구속 조건이, 그 불구속 조건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어떻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어제 많은 이들이 어쨌든 구치소 앞에 자리를 지킨 가운데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뭐 영상에 슬쩍 지나갔는데 뭐 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네, 수많은 뭐 응원을 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차에 타기 전에 이제 꼬박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장에는 지지자들뿐 아니라 뭐 기자들, 취재진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질문에는 대답 없이 그냥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네. 정경심 교수께 두 차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한번 인사, 그리고 차량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자택으로 귀가하는 것이죠. 귀가를 하다가 또 한번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인사를 나누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꼬박 인사를 나누고 옆에서 이제 좀 보호해주는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허리를 굽혀 인사를 차를 했군요. 타고 전에 저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세워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 구치소에서 석방이 된 것이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일인가요? 사흘 후에 이제 석방이 된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또 출석을 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